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인간의 5가지 복 중에 하나, 오복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이제 치아를 꼽고 있죠. 씹을 때나 말할 때, 좋은 인상을 줄 때 모두 이 치아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 또는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치과하면요, 네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치과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예. 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만큼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무섭게 느끼는 치료가 네. 바로 치과 치료인데요. 일단 치과 들어서면 특유의 냄새, 그리고 윙한 소음, 네, 맞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바로 힘들죠. 무섭게 다가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치과 치료에서 많은 부분에 마취가 동반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주사기 바늘만 봐도 무서울 수가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마취제가 들어갈 때 주사 바늘이 잇몸을 찌르기 때문에 한번 아프고 속도에 따라서 마취액을 빨리 넣으면 빨리 넣을수록 부풀어 오르는 압통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취에 대해서만 사실 해결을 해드려도 좀 전에 말씀하신 치과 공포증은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세심한 배려와 시간 투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사기로 사실 치료할 부위를 빡 찌르는 데는 5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네. 20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 속에서 여러분들 그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마취약을 잇몸 부위에 살짝 발라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부위를 또 속도가 천천히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마취가 끝났을 때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75세 되신 분이 우연찮게 처음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런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쫙 해드렸더니 바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런 마취가 있었다면 내 이가 이만큼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가기만 하면 푹푹 찌르는 바람에 아파가지고 이놈의 맞아요. 마취 때문에 사실 치과를 못 갔는데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바르는 연고로 마취를 해주고 무통 마취를 써서 세심한 배려 속에서 치과 치료도 하게 된다면 마취 공포증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뭐 피부에 맞는 네, 주사랑은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잇몸에 네. 맞는 주사가요. 그래서 잇몸 먼저 또 마취 연고를 통해서 마취하는데 어려움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치과 간판만 봐도 무서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 맞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가끔 산부인과하고 치과 이렇게 원장들끼리 만나면 서로 싸워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들이 과연 치과가 더 무서울까 아니면 산부인과. 근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산부인과가 엄청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많은 기억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잊어버리셔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어찌됐건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에서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네. 사실 치과 공포증이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날 잠이 안 와서 잠도 설치죠. 다음 날도 치과 가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대기실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심장이 벌컥벌컥거리고 또 치료 의자에 앉았을 때 온몸을 이렇게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치과 치료에서 아픈 것보다는 온몸이 긴장한 것 때문에 몸살 감기를 치료 후에 또 치료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람을 느끼는 상황은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원장님 저 도저히 못해요. 자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 3번, 4번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의료진과 이제 신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4번째 오실 때는 원장님 혹시 제가 이거 수면 안 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너무 기쁘고 또 사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어제 그 먼 거리에서 오신 분의 사례인데 저희가 이 치료하려다 보면 뭔가 땡기고 안에 거울도 넣고 핀셋도 넣고 하는데 뭔가 들어가면 계속 헛구역질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치과에서 갖다 대면 헛구역질 하니까 도저히 치료할 때를 못 찾으시는데 이 경우에도 90% 이상이 공포증에서 오는 거지 어떤 몸 안의 문제 때문에 구역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그분 경우에도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 다 끝나고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구역질을 안 하시고 치료가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정말 90%에 해당되는 공포증에 의한 딸꾹질인지 아니면 헛구역질인지 아니면은 정말 몸의 이상에 의한 건지 이것만 사실 구별이 된다면 치료는 편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포증 하면은 그냥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신체 반응은 그렇게 헛구역질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시면 치료 의자에서 턱이 덜덜덜덜 떨리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한 2-3번 이상 치료를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이런 증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수면 치료하는 데를 잘 찾으신다면 이러한 공포증도 벗어나시고 또 치과 의사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서로 신뢰가 쌓인다면 이 공포증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3-4번의 치료 후에는 수면 치료 없이 일상에서 그냥 의식 있는 채로 치료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과 치료를 좀 많이 미뤄두셨다가 여러 가지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이 극복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 말씀해 주셨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라도 좀 치과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치아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 네.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더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혈압이나 당뇨 어떤 질환도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교과서적인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분 정도의 이런 치료는 가능하겠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치아가 총 지금 21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브릿지, 보철로 해서 진지를 잘 드시고 계셨는데 문제는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치아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나를 좀 편하게 치료할 때가 어딜까 해서 한 10군데 정도 치과에 다니시면서 얻은 정보가 한 5군데 치과에서는 혈압이 있으니까 하루에 1개나 2개 이상 뺄 수가 없다. 그리고 3-4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 21개의 본일을 빼는데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제가 경험상으로 한 4-5개까지 빼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한 5-6주에 걸쳐서 이걸 뽑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치과의 공통점이 뭐였냐? 치아를 이렇게 빼고 나서 이분께서는 임플란트를 원하셨는데 이 치아가 다 빠지고 나서 최소 2달에서 4달 후에 임플란트는 심겠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편하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치아를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빼야겠다. 그리고 이분한테 틀리다 안 하려면 16개에서 2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면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번에 가능할까 해서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다행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분한테
16개에서 20개 임플란트 결정해서 심으시고 한 번에 이 21개 치아를 다 뽑으십시오 했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나 치과 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16개가 아니라 20개가 최대 개수면 20개 심어주세요. 그리고 나 오늘 지금 치과 문을 나가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바쁘시지만 않으면 다른 분한테 피해만 없으면 오늘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태로 지금 보시는 대로 주무시는 동안 21개 치아를 빼고 20개의 임플란트를 그날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께서 이제 큰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댁으로 귀가하시고 집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3명의 자녀가 더 있으셨는데 이 3명의 자녀가 큰 누나, 우리 엄마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하루에 한두 개만 빼야 되고 혈압도 있는데 이렇게 누나 혼자 결정하고 몽땅 다 빼고 이렇게 오면 엄마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따님분께서 항시 검사 받을 때 오시면 원장님 제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니까 꼭 성공해야 돼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분의 경우에 관리를 잘 해주셔서 4달 만에 치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분의 경우에 아주 좋았던 거는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혈압 당뇨가 있어도 조절만 잘 된다면 한 번에 다 뽑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사실 이분한테 저희가 해드렸던 하나의 또 시술법이 뭐가 있었냐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많은 치아를 뽑았을 때 치과에서 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시라고 해서 엉덩이에 주사 놓거나 혈관에 영양제 놓으면서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약보다도 어떤 특수 기계에 의해서 고통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많은 기구 중에서 공명파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1시간 간격으로 3번 15분씩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전화드려서 저희 직원이 어머니 어제 잘 내려가셨고 혹시 통증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옛날에 이 하나 뺐을 때나 별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약제가 아니더라도 치과 상담 시에 잘 상의를 하셔서 다 빼는 것도 좋고 자는 것도 좋고 그런데 과연 내가 안 아프게 어떤 처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이분처럼 4달 만에 이렇게 치아가 다 만들어졌을 때 이분은 지금 6개월마다 검사하시면서 오시면 얼마나 크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사실은 큰 에너지를 받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말 자는 동안 한 번에 다 빼고 다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통증은 어떻게 조절해 줄 건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너무 다행이네요. 이번 같은 예. 경우에 이렇게 빨리 또 치료가 완성이 됐다, 끝났다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맞습니다. 예,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플란트 심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잇몸을 절개하는 것 때문에도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부담 가지시고 네. 많이 붓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임플란트 약간 꺼려하시고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쓰는 방법. 실제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들이 째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 이 자기 눈을 가장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벌리고 위에 있는 잇몸뼈의 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문제점은 여러분들 이 턱뼈 한번 만져보시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위는 이렇게 웨이브도 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넣었지만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게 되거든요. 좀 창피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운 수술 경력에도 이 절개하지 않고 위에서 핀을 위치시켰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요 사진 보시게 되면 요 흰 선과 흰 선 사이에 들어가야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죠. 아. 그래서 이런 특수 핀을 먼저 위치를 시키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상태에서 CT를 찍어서 분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의 수술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1mm 안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25도 각도를 튼다. 그렇게 해서 심게 되면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절개하고 심었다면 이 위에 한가운데만 보고 요거보다는 아니지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을 텐데 절개하지 않고도 이런 특수핀을 사용하게 되면 분석 작업을 통하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는 좋은 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뼈 속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좋은 자리가 무슨 상관이야.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질문 주시죠. 원장님 이거 얼마나 오래 쓰나요? 그러면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양쪽의 뼈에서 받는 힘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당연히 오래 쓰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도 이런 특수핀을 이용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는 정말 오래 쓰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째지 않았기 때문에 내원 횟수 줄죠. 그리고 피가 많이 안 나고 붓는 것도 훨씬 덜하고 당연히 통증도 감소되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절개하지 않았을 때가 사실은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수핀이든 내비게이션이든 이왕 빠져 있는 자리라면 상처를 최소로 하는 게 수술도 쉽고 시간도 빨리 끝나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무절개 방식에 대해서 가능한 상황인지를 상담 시에 꼭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수 핀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다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치료 나도 좀 고려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 뭘까 궁금하셨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네, 텔레비 보고 전화 드렸는데.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네.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요. 75세시고요.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시는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4개를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한쪽에 아금니가 네. 썩어서 그 이를 뺐어요. 네. 임플란트 하려고. 네. 근데 그게 한 6개월, 7개월 걸린대요. 임플란트 심는 게요, 완성되는 게요. 예, 예. 네네. 그리고 거기 또 어떻게 보면 뼈가 없으면 뭐 또 인공뼈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금니가 예. 아래턱 쪽인가요? 위에턱 쪽인가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요. 네. 그 치아는 지금 뽑으신 상태인가요? 아직 그대로 네. 있는 상태? 뽑았어요. 언제쯤 뽑으셨나요? 지금 한 2달 채울 줄 2달이요? 예. 네, 답 드릴게요. 예. 이 아래쪽 어금니 쪽에는 이 네.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 5번째 치아 근처까지 오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뽑은 자리가 신경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진상에 원래 정보가 있으면 더 정확하고요. 예. 일단 지금 빼신 상태이기 때문에 2달 지났다면 사실은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핀을 갖다가 그 위에 위치를 시켜주면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뿌리는 2달 되셨으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예. 만약에 아니, 여보세요? 예, 예. 그 치과에 가서 핀이라고 하면 거기서 알아들어요? 아니요. 이 핀을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 쓰는 치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무절개 방식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무절개 수술이냐 절개하고 싶냐 그거를 확인하셔서 무절개라고 하시면 꼭 핀이 아니더라도 하시면 되고 만약에 2달 전에 사실은 치아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었다면 그 신경선까지의 거리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빼는 날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경우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근처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2달 되셨으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편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우리 왜 종이 펀칭해서 구멍 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잇몸도 위에 임플란트 뿌리 들어갈 부위만 살짝 홀을 내서 하게 되면 상처 부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지금 75세시기 때문에 혹시나 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다면 피흐름 좋게 하는 그 혈전제는 좀 한 이틀 정도 끊고 하시는 게 좋고, 전에 임플란트 하셨던 4개의 보험 혜택은 안 받으셨다면 이번에 그 임플란트 하시는 거 65세 이상 정부에서 주는 2개의 보험 혜택을 받으면 훨씬 비용도 절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하더라도 너무 겁이 나시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은 사실 5분이 채 넘지 않을 텐데 그 5분 동안도 이 긴장하고 계시면 몸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또 이제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상담하실 때 수면으로 할 건지 그냥 하실 건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특수핀을 쓰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든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도 가능한지,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늦추지 마시고 2달 되셨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시술 시기는 이미 99.9%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마시고 근처에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시술 전에 체크사항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술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전화 질문 주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핀을 이용하든 내비게이션을 쓰든 대한민국의 훌륭한 치과 의사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은 무조건 결정하시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치아 빼고 일정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웃니 아랫니가 마주쳐져야 여러분들 이 귀 앞에 손을 대시고 벌려보면 움직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턱 관절이 건강하려면 치아가 최대한 빨리 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고 아니면 절개하지 않고 심는 이유가 이를 갖다 만드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높이, 윗니, 아랫니 부딪히는 높이가 빨리 설정될수록 이 턱관절이 안정되면서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꼭 좀 상의하셔서 정말 이걸 빼는 날 임플란트 뿌리를 심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미 빠져 있다면 내비게이션이든 특수핀이든 절개하지 않고 틀림없이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 계실 테니까 그런 병원을 찾으신다면 수술은 훨씬 편할 수 있다는 점, 사례 통해서 특수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이 왼쪽 편에 치아가 2개 빠졌고 오른쪽에 3개 빠진 것 때문에 위에 부분 틀니를 끼고 계셨고 이분께서는 2가지가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천장을 갖다가 지나는 틀니의 구조가 싫으셨고, 2번째는 식사하시고 나면 항시 틀니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고이는 게 너무나 싫으셔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임플란트도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여러 곳의 치과에 갔는데 지금 요 보폭을 보시면 오른쪽은 상당히 있으시고 이 왼쪽은 좁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치과에서 이쪽은 임플란트 3개 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이 맨 끝에 치아하고 앞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멀쩡한 이를 내가 임플란트 못하면 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를 깎는 것보다는 차라리 틀니를 끼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고 또 일부 치과에 가서 이 왼쪽 부위 상의를 하니까 좁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단 2달 동안 잇몸에 뼈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잇몸 변형으로 틀니를 끼우실 수 없는 점과 뼈를 이식해 놓은 부위가 내 뼈가 될 때까지 8개월이 소요되고 그때 가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기 때문에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야, 이거 틀니를 2달간 안 끼면 과연 내가 이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데 식사 안 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시다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특수핀이라는 게 지름이 1.25짜리 핀입니다. 그래서 얇은 핀을 이렇게 5개 위치시키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보폭이 그나마 이 얇은데도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 이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5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방향이 좋으면 그 방향 그대로 뿌리를 심으면 되고 15도 꺾어야 되면 꺾어주면 되고 만약에 30도 꺾어야 되면 꺾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심어드렸을 때 여러분들 이 잇몸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수술 끝난 당일날부터 기존의 틀니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잇몸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철물을 4개월 만에 또 끝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2가지를 만족하셨던 거죠. 네. 하나, 2달 이상 수술할 수 있다는 병원에서도 틀니는 못 깁니다 했는데 당일날부터 바로 장착할 수 있었고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리는 걸 4달 만에 끝내드렸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셨던 분이고 요즘은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턱관절을 안정시키는 높이를 찾아드렸더니 이분께서 혈압약을 1년째 검사할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원장님 저 뭐든지 잘 먹고 그래서 그런지 혈압약도 한 알에서 반 알로 줄였어요.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을 주신 저희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정기 점검 받으러 오셔서 아 원장님 덕분에 내가 잘 먹어요. 이러면 사실 에너지가 샘솟고 그럼요. 그를 통해서 예. 아 내가 정말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가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특수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가 가능했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사례처럼 틀니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바꾸려고 할 때 네네. 치료 기간 동안에 임플란트 이제 치료 기간 동안에 틀니를 못 끼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걱정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100%는 아니지만 네네. 90% 이상이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면서 얼마든지 수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본니나 임플란트는 치아 대 치아만 부딪히기 때문에 잇몸뼈에 힘이 많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틀니는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면만큼 힘이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맞았던 틀니가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헐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니 장착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치과에 가서 원장님 저 임플란트 좀 해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많은 치과 의사들이 어이구 폭도 좁고 길이도 짧아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분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늦추지 마시고 잇몸뼈가 폭이 줄고 길이가 짧기 전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틀니 장착했던 분들도 폭이 좁고 길이가 좁지만 했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고 요 한계치아, 위턱의 한계치아를 가지고 부분 틀니를 쓰시다 보니까 시소 효과에 의해서 진지를 잘 못 드셔서 이분께서는 이제 65세 이상 보험 혜택 2개 주니까 네. 나 이 2개를 요 반대쪽에 심어야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올라오셨던 분이 되겠고 이분의 경우에 사실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100세 시대에 앞으로 한 30년을 편하게 쓰셔야 되고 뭐든지 다 드셔야만이 스트레스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생각에 분석을 해본 결과 아래쪽에 6개, 위에 쪽에 요쪽하고 뒤쪽으로 7개의 임플란트 13개를 심으면 이분께서 이제 틀니어 안녕 편한 생활이 될 것 같아서 저는 13개의 임플란트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원장님 저 겁나서 못해요. 깜짝 놀라셨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 얼마 전에 옆집 사는 분이 임플란트 4개 하고 와서 2주간 밖에도 안 나오시던데 저 13개 하고 가서 뭐 한두 달 동안 방콕 가기 힘들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 코로나 시대니까 방콕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의 경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서 먼 거리 하셨으니까 아래쪽 틀니가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쪽이라도 이참에 한번 틀니로부터 벗어나 보고 위에 쪽은 원하시는 대로 2개 심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핀을 위치시키고 아래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2개가 들어갔는데 상처가 거의 없죠.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틀니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좁습니다. 네. 임플란트 사실 불가 판정을 받았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6개를 심어주고 이 밑에 보면 상처가 거의 없이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졌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잇몸의 변형이 거의 없게 되니까 틀니는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 위에 쪽은 뼈가 너무 약하셔서 5달 반에 걸쳐서 완성을 해드렸고 이 아래쪽은 오히려 뼈가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얇아서 그랬지 안의 내용은 적당한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너무 단단해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적당히 아주 저희 치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임플란트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셔서 6주 만에 사실은 밑에 틀니는 더 이상 장착하지 않고 완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6개월마다 검사할 때 저한테 오시면 원장님 덕분에 이제 당뇨는 식이 조절하고 약은 안 드시고 계신다는 좋은 말씀해 주시고 잘 됐네요. 예, 혈압도 예. 약을 반으로 줄여서 요새는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에 사실 모임에 가면은 내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거 봐, 이거 이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자랑을 네. 하시는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께서 이제 외모적으로도 진지를 잘 드시니까 더 젊어지시면서 내 친구들이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요. 이런 아주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신감까지 더 예, 얻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했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8인데요. 78세시고요. 목소리 너무 정정하신데. 예.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저기 그 임플란트를 좀 네. 할까 그런데 네네. 밑에 아래 턱에 네. 양쪽에 두 개씩 4개 정도 하려고요. 아, 나머지 치아는 다 건강하신가요? 예, 예. 그 아, 예. 임플란트는 또 계속해서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 예. 그렇게 4개 하고 또 하고 그러려고요. 오래 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러면은 아래 양쪽 말고 그 마주치는 위에 쪽 어금니 쪽은 지금 건강하신 상태인가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혹시 혈압이나 당뇨 뭐 전신 그런 건 건강 없어요. 없으시고, 아, 그러면 더 서둘러서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금니는 뿌리가 세 가닥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힘을 좋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앞니 쪽이 충격이 많이 안 가게 뒤에서 먼저 닿아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이미 빠져 있으시고 목소리 톤에서 아마 힘이 굉장히 느껴지는 거 봐서는 턱뼈 이 볼륨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태라면 앞에서 보여드린 핀을 갖다가 4개 위치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이다 생각하면 긴장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수술은 간단하지만 살짝 주무시면서 하면 끝났을 때 벌써 다 했어?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훨씬 이 근육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근처에 주무시는 동안 한쪽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양쪽을 동시에 같이 하되 잇몸을 안 째고 상처가 적으면 지금 조건하고 진지 드시는 거 죽 드실 필요 없고 똑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상태로 빠르면 4주, 늦어지면 아마 8주 후에는 치아 머리 부위를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말 선생님 목소리 들어봤을 때는 아마 턱뼈의 건강도를 봐서 한 3주 만에도 끝내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고, 근데 죄송하지만 사진 찍어봤는데 사진에서 뼈 조건이 안 좋으면 기간은 한 3개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는 동안 잇몸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지금하고 똑같은 진지 드시면서 일부러 죽 안 드시고도 생활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높이를 잘 설정해 주시면 아마 지금까지 건강관리 하신 데에 더 보탬이 돼서 100세 시대가 아니라 아마 선생님 120세, 130세까지도 충분히 질환 없이 사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 좀 예. 상담해드린 그럼 내용이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려할 부분들 몇 가지로 추려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병원도 선택하시고 치료로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77세입니다. 네, 77세시고요.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옛날 임플란트 했었는데요. 네네. 했었는데 뺐어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그냥 있는데 좋게 또 텔레비 나와서 지금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될지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임플란트도. 혹시 그 임플란트 빼신 쪽이 어느 쪽, 오른쪽 위에요. 왼쪽 위에요. 왼쪽 위에하고 아래쪽은 아니고 다 위에 쪽인가요? 예, 예. 빼신 지는 지금 기간적으로 몇 개월 되셨나요? 3개월이나 됐습니다. 3개월이요. 예. 그 혹시 빼면서 그 당시에 뼈를 이식했는지 이런 사실들은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죠? 알지요. 뼈 이식을 빼면서 했는가요? 예. 아니, 이식보다도 그뭐 쇠가 나온다고요, 빼니까. 예, 예. 완전 딱, 이제 근육을 나는 하나를 뺐어, 연지하려는데 2개도 하나를 넣더라고요. 네. 하나에도 2개를 넣더라고요, 이빨을. 네. 그래갖고는 그것이 이렇게 한쪽이 쓸릴 때는 하나만 빼야지 2개가 빠져요. 그랬더니 한쪽에 해놓을 때는 그거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데. 네.
지금도 신스러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빨 그 밑에 심은 데다가 군역은 2개고, 군역은 2개인데 이빨로 2개인데 그냥 나무에다 그냥 뿌리가 하나에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작고 진지 드시는데 많이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래 앞니의 경우에는 개수대로 심지 않고 한 2개 심어서 2개 가짜이 넣기도 하고요. 이 위에 지금 말씀하신 어금니 쪽에는 비용 부분만 아니시면 개수대로 심는 게 사실은 힘을 잘 받습니다. 근데 요즘 병원 간에도 사실 많은 이런 경쟁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에다가 1개 가짜이를 달기도 하는데 수명적으로는 개수대로 심은 것보다는 당연히 몇 년 짧을 수밖에 없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는 잘 심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가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를 빼고 과연 다른 임플란트를 어느 시기에 넣어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병원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의 턱 어금니 경우에는 이 광대뼈 안쪽에 누구나 다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까지 뼈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지금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그 3개월 시기 동안에라도 이 뼈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미 1달 전에 임플란트를 다시 위치시켜도 되는 상태였고요. 뼈가 너무 없으시거나 그 해당 원장님께서 그 안에다가 뭔가 치조골, 뼈 이식을 해놓은 경우라면 사실은 한 2, 3개월 더 지나서 수술 시기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이 상악동과 뼈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전에 시술했던 치과에서 치조골 이식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에 따라서 지금 시기가 됐을 수도 있고 불편하시지만 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임플란트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저희 치과 의사들도 스케일링한이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저 자신도 막 긴장하거든요. 임플란트도 이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에 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시니까 네.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들을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횟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처 병원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치수 계획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게 80이라요. 80이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네, 내가 밑에는 좀 털린데 네. 요즘 털리가 이상히 이 몸이 아파서 할수록 밥을 못 먹겠어. 뽑아놓고 밥을 먹거든. 혹시 어머님 아래쪽 틀니가 예. 아예 본니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틀니 장착하신 지는 대충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번 거 말고 4, 5년 됐네. 예? 4, 5년 됐어. 4, 5년. 그러면 네. 그 75세까지는 이 지금 부분 틀니든 어떤 치아가 몇 개 있으셨었나요? 부분 털리, 위에 거는 부분 털리고 밑에. 네. 예. 밑에 지금 답변 그래. 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다음 동영상이 딱 지금 어머니 질문 주신 건데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면 완전 틀니를 갖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송곳니 자리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 안에 하고 잇몸 뼈에 임플란트하고 딱단추 연결하듯이 딸깍하고 하는 똑딱이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똑딱이 방식을 썼을 때보다는 이 신경관의 영향을 이 앞니 8자리는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부분 틀니도 다시 바꿔주면 훨씬 편한 거고요. 4년 전에 예. 내가 밑에는 임플란트 하려고 한 4개 심어갖고 그래가 부분 틀니를 하려 했거든요. 네네. 그래 안 된다는 기라. 안 되는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 예.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한 4번째, 5번째까지 내려오는데 예, 뒤쪽으로는 아마 사진은 없지만 뼈가 예.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예. 앞니 쪽에는 못하는 건 없습니다. 방송에서 예. 100% 얘기하면 안 되는데 99.9%는 이 앞니 심을 수 있을 거니까요. 예, 지금 방식으로는 너무 불편하시고 예전 같으면 60세 이상 임플란트 잘 안 하셨는데 예, 요새는 90세에도 임플란트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경우에도 이 앞니 쪽에 틀림없이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거고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게 또 수술 받으시면 되니까 이 밑에 쪽은 그리고 빠르면 한 6주, 늦어도 아마 3개월 안으로는 밑에 쪽에 부분 틀니라도 만들어서 뭐든지 드실 수 있게 하는 병원 상담 통해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많이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체크할 사항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사례들도 만나봤고 이제 시술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치료에 앞서서 환자들이 좀 반드시 이 점만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들 이제 오래 쓰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래 쓰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료해주는 원장님 잘 살고 있는가 볼 겸 스케일링을 좀 받으셔서 치석 제거만 돼도 자연치아는 오래 쓸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내가 어떤 동작, 칫솔질을 하든 뭔가 드시는데 피가 난다면 그 피나는 원인을 빨리 찾아준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피나는 상태에서 바쁘시다고 2, 3일 지나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과 문 닫는 날 공휴일만 아니라면 빠른 시간 내에 피나는 상태에서 가셔서 진단을 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치석 제거, 잇몸위에서 피가 난다면 그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피나는 원인만 없애도 자연치아 아마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가 있고 또 임플란트는 교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6개월마다 점검하시면서 너무 안 좋아지기 전에 교체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